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1월 21일 목요일이죠.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전일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라든지 뉴스가 상당히 적죠. 화면에 보이다시피 한 10개 종목밖에 안 돼요. 한번 그 내용들 보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RFHRC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죠. 악재 기반형 매수 적기에서 하나 금융투자에서 나왔어요. 또 그리고 이 실리콘 웍스죠. 비메모리 부분 팹리스 관련주인데요. LG가 반도체 수건 구광모 시대에 실리콘 웍스로 푼다라는 실리콘 웍스에 대한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요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어제는 갤럭시 폴드를 포함한 폴더 물폰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은 5G 폰이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빠르게 증가해서 삼성전기, SKC 코오롱 PI 수혜해서 NH투자증권, 어제도 삼성전기가 갤럭시 폴드 수혜주로서 나왔는데, 오늘도 5G 스마트폰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관련주죠. 일진 머트리얼즈, 전기차향 수요 증가 지속해서 요 부분 2차 전지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살아나니 실적 기지개 편 부품주 주가는 글쎄에서요. 부품주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의 주력주의 현대모비스 있죠. 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수익 제품, 그제인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나왔는데, 오늘도 또 하나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는데, 아마 하나하나 살펴보고, 특히 오전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 실리콘 웍스죠, 이 비메모리 부분과 그리고 5G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종합지수가 한 30포인트 이상 하락하다 조금 지금 낙폭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한 25포인트죠. 자, 이렇게 급락하는 배경을 보면은 미국 중국 무역협상 연내 불가능해서 변동성 확대될 듯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 기사가 나온 이유는 가장 큰 게 저거죠. 홍콩 시위 문제죠. 이 미국 상원의원에서 홍콩의 인권법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도 중국이 반발하고, 아직 스몰딜, 미중 간의 무역협상이 스몰딜이 협상이 됐는데 아직 사인은 안 했죠. 근데 그것이 연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악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또 하나 있죠. 이제 지소미아가 이번 주 23일날 종료돼요. 거기에 따른 연장 여부죠. 지금 미국하고 그런 맞물리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한번 내용 볼까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다라고 그런 내용이죠. 이 홍콩 시위 문제로 전날 미 상원은 홍콩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물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죠? 밑에 보면 뭐냐? 다만 3분기를 저점으로 상승하는 흐름 자체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기사 내용에서 주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뭐 그 내용에는 동감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실적이 4분기까지는 조금 부진하지만은 내년서부터 기업 실적들이 올해 대비해서 뭐 한 30% 이상 좋아진다 그러죠. 뭐 반도체도 내년 1분기에 저점 통과한다 그러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 5G죠.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가 외국의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해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공지사항을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1월 24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증권 강연회를 이 천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이에요. 그 위치는 이제 지하철 7호선 천담역에 내리셔서 13번 출구 나오시면은 한 150m 거리에 있죠. 주차는 무료고요. 조금 일찍 참석하시는 분들 한해서요. 뭐 우리 유튜브 상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사항이지만은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 조금 일찍 참석을 해주시면 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어제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에 따른 긴급 진단하고요. 또 연말 장세에 대한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실리콘 웍스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가 나는데 뭐 특별한 기사는 아닙니다. 그냥 LG 그룹에서 한 33%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 구광모죠. LG 회장을 중심으로 한 뉴 LG에서 반도체 사업 성장 가능성을 높아지고 있다. 아마 이 실리콘 웍스가 내년에 한 매출이 1조, 그러니까 크게 성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한 6,200억 정도.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700억 정도 높아지고 있죠. 이 실리콘 웍스가 우리나라 펜리서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예요. 물론 이제 LG 쪽에 이제 납품을 많이 하는 그 계열사에서 이제 수혜를 받았지만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신한금융투자에서 14일날 나왔던 보고서죠. 실리콘 웍스에 대해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으나 4분기에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OLED죠. 비메모리 반도체 호재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실적이 나빴지만은 4분기부터 크게 호전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3분기 영업이 한 14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4% 감소했는데, 이 4분기에서부터는 좋아진다 그러죠. 한 245억 정도, 그렇죠? 그냥 140억에서 245억, 그러니까 크게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내년에는 더욱더 실적이 늘어난다 그러죠. 매출액 대비는 한 7.6% 증가한 9,480억 정도지만은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해서 한 50% 넘게 상승한 700억 정도. 그런 실적이 무지 좋아진다. 자, 우리가 보통 기업의 실적이 3분기에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미리 나오면 주가는 미리 하락해요. 근데 실적 발표가 나쁘게 딱 나오면은 그때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실리콘 웍스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조정을 받으니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650원 하락한 35,500원이죠. 자, 아까 그 기사가 바로 11월 14일, 바로 요날,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가가 기속적으로 하락하고 기간 조정, 왜? 3분기 실적이 나쁘니까는. 하지만 실적 발표한 기점으로 주가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큰 폭 상승이죠. 지금 이틀 상승하고 오늘까지 지금 나흘째 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오늘 시장만 조금 뒷받침만 돼줬으면은 아마 오늘도 좀 플러스권도 유지가 가능할 텐데 뭐 시장 역량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제 탄력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3일째 조정의 양상에 받았기 때문에 그 충격 여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수급적으로 봐도 뭐 어저께 주가가 800원 하락했지만은 개인들이 오히려 소폭 매도했죠. 그동안에 꾸준하게 매수를 했던, 특히 요번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들, 그렇죠? 11월 14일 날 주가가 5.7%, 그리고 그 다음날 3.7% 상승할 때 누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까? 기관이 86,000주, 그리고 그 다음날은 67,000주. 물론 외국인도 41,000주, 16,000주,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에 주가를 나흘 동안 조정을 받는데도 개인들 매수가 없다. 그 얘기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매도가 크지 않겠다. 그는 추가적인 상승.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주가가 실적 부진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그러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반전의 신호가 나올 때 지지 저항은 누가 해준다? 이동평균선이 해준다 했어요. 자, 60일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눌러줬다가 지난 이 11월 14일 날 그거를 지지 삼아서 크게 떴죠. 요번에 이틀 뜨면서 어디 저항받았습니까? 바로 121선 받았죠. 그리고 121선 저항받고 지금 나흘째 조정. 이제 밑에서 이 61선이 다시 지지 삼아서 요번에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해서 오늘 관점 한번 분봉상으로 볼게요.
예, 주가가 오전에, 그쵸? 여기서부터죠? 9시서부터 한번 10시, 한 반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그다음 또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관점이면 오늘 정도 하락은 마무리가 돼주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예, 실리콘 웍스 오늘 정도 가격대, 지금 뭐 35,550원인데, 이 35,500원 수준에서는, 전후에서는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쪽이니까 이제 이오 테크닉스 한번 언급을 해 드려야겠죠. 뭐 지금 3일 동안 아마 이오 테크닉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이제 레이저 쪽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제 신규 기술로 이제 장비를 개발했죠.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것은 이제 D램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라고 하죠. 그리고 레이저 드리링. 이 패널 레벨 패키지 공정에서 전극 형성에 구멍을 뚫는 장비라고 했어요. 이미 이 레이저 어린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삼성에서 테스트가 들어갔다 그러죠. 그래서 완성된 웨이퍼가 이상이 없다면 바로 삼성전자에서 발주를 시작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당 가격이 한 50억 정도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왼쪽 내용 보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참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이오 테크닉스에 대해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은 아마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요 부분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어제 동영상이라든지 최근 동영상에 이오 테크닉스를 치면은 아마 요 종목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한번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가 움직임,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한 2% 정도 빠지네요. 한 1,900원 하락한 한 91,100원. 어제는 시장이 상당히 나쁜데도 또 선방했어요. 700원 정도 올랐었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막판에 밀린 부분은 이 종목에 대한 자체적으로 뭐가 이상이 있어서 밀린 것이 아니라 시장 역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좀 시장만 안정되면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종합지수가 27포인트, 어제와 맞먹는 하락세가 보이니까 어제 안 빠진 폭까지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한 2%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완중이죠. 근데 수급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오늘 거 장중이니까는 아직 완전된 그러한 수급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한 8,000주 매도하는 거 나오고, 기간은 소폭이나마 매수하죠. 오늘 개인들이 한 소폭 한 1, 2만 주 사줘도 큰 부담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이오 테크닉스는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아직 타이밍 잡기가 좀 그렇다 그랬어요. 아직 가격대상으로도, 그죠? 나중에 좀 더 행보해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눌러주고 있죠? 어저께 21선을 돌파해주고, 떴다가 다시 그 21선을 지지 삼아서 다시 재상승하면은 그때는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인데, 어제 윗꼬리만 달아주고, 그러니까 21선 맞고 대밀리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21선이 계속적으로 하향을 긋고 있죠? 지금 주가하고 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21선하고, 그리고 밑에서 61선하고 주가하고 맞닿는 선에서 아마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또 주가의 하루 변동폭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런 모습을 만들 때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도망가지 않아야겠죠. 매도가 적어야겠죠. 즉 개인이 적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요 박자가 맞아서 조정의 끝마무리에 나오면은 그때는 아마 적극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이오 테크닉스의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좋다라는 점.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홀딩해도 되고요. 새로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한 짧게는 2, 3일 정도 한번 지켜보면서 타이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종목, 요거는 이제 구독하기 좋아하는데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지금 방송을 한 10분 정도 들으신 것 같은데, 처음 받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G 스마트폰이죠. 내년 5G 폰 수요 빠르게 증가. 자, 이렇게 보면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반도체 1분기 저점이라는 것이 하루에 걸러서 계속적으로 보고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관련된 내용도 뭐 이틀에 한 번씩,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나와요. 어제는 갤럭시 폴드에서 나왔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5G 스마트폰. 예, 미국에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년 5G 스마트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거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미국 퀄컴사 한 얘기예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적정 세라믹 콘덴서에서 이제 MLCC에서 삼성 전기죠? 그리고 이제 PI 필름의 수요가 개선될 거라면서 삼성 전기하고 SKC 코롱을 PRE를 수혜가 전망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퀄컴이 5G 속도가 4G 초기 때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죠. 그러니까 내년에 5G 스마트폰의 도입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지금 적게 보는 데가 한 2억 대 보고요. 좀 많게 보는 데는 한 3억 대 정도 보고 있죠. 이 퀄컴에서도요. 내후년과 2022년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4억 5천만 대, 그리고 2020년 한 3년 뒤죠. 한 7억 5천만 대 정도로 상당히 높게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4G 때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특히 중국이 지난 11월 1일 날 5G 상용에 따라서 5G 도입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거다라는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내년을 대비해서 종목을 선택한다면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5G 스마트폰은 계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 비록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좀 상당히 많아요. 최근 한두 달 동안에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 신규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끌고 가도 되지만은,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 충분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조금 긴 흐름으로 매수 단계를 해도 되지만은, 지금 신규로 지금 높은 많이 뜬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말한 KH 바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경 하이텍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아무튼 5G 스마트폰 내년서부터 본격 성장이 지속된다.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 그리고 갤럭시 폴드폰도 크게 내년에 한 삼성 전자에서도 한 300만 대에서 최고 600만 대 보죠. 근데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 500만 대 수준을 전부 다 내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수혜주도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종목들에서 지금 하모니 관심주에 두 종목 올라가 있죠. BH하고 그리고 DKT, 그쵸? 아마 BH하고 DKT는 서로 연관이 된다 그랬어요. 이 BH가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들면은 그것이 DKT에서 인수해서 하나 첨가해서 삼성그룹에 납품을 한다 그랬죠. 그런 부분. 근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진다. 오른쪽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이제 Y옥타라고 해서 이 폴더풀 디스플레이 패널 두께를 축소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터치 패널하고 디스플레이 일체형 제품이 Y옥타인데요. 그 탑재가 필수적인데 그 기판을 BH가 독점 납품하고 있다 그러죠. 최근 갤럭시 폴드의 수요가 예상보다 연주에 출시 시점이 앞당겨지고 출하량도 전망치도 상향되고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내년에 적게는 삼성에 보조는 300만 대, 많게는 600만 대 보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특히 Y옥타가 일반 연성 인쇄 회로 기판보다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 그러죠. 2배에서 6배 정도. 그런 관점. 그리고 스마트폰당 한 개당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15개에서 17개가 탑재가 된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은 무지무지 좋아지는데, 최근 BH 주가는 조금 힘이 딸리죠. 근데 반대로 이 BH 물량을 갖고 가서 하나 더 장착하는 DKB는 상당히 더 주가 흐름이 좋아요.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자, BH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400원, 1.88% 정도 하락하네요. 2850원. 시장이 하락하는 폭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개인들이 매도하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가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면은 거의 저점 수준에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지금 현재 1시 28분인데 외국인들 한 14,000주 사주고 있죠. 오늘도 이런 흐름이 장 막판까지 간다라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 21,000원 밑에서는 이 저점 수준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수급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이제 이미 한 선침의 차원에서 21,500원대 한 30% 정도 들어갔죠.
일단 그 물량은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나머지 물량을 대사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가 이 기술적 분석에서 공부할 부분이,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의 21선을 타고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조정을 반드시 받아요. 조정을 받을 때 21선을 뭐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일시적으로 깰 경우도 많죠. 깼다가 이것이 다시 먼저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21선을 돌파하고 21선을 지지 삼아서 재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종목도 그렇고 이것도요. 그렇죠?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막고 대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21선 밑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바닥권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선침해서 20-30% 들어가고, 나머지 물량은 21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그것을 깨지 않고 지지 삼을 때, 상승 전환이 될 때 나머지 물량을 채우는 것이, 물론 지금보다는 가격을 조금 비싸게 살 수는 있지만요. 또 안전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BH 수급사항이라든지 최근에 주가 하락의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낙폭이 작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했다라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종목, 요즘 뭐 스마트폰 관련주죠. 뭐 KH바테, 어저께 갤럭시 폴드 수혜주로 해서 나왔던 종목이죠. 세경 하이테크도 갤럭시 폴드 수혜주, 그죠? 코리아 서키트, BH,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은 뭐 나름대로의 다 재료는 있어요. 뭐 나무가라든지 그리고 옵트론텍 다 있지만 공통된 게 이 3D 쪽이죠.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5G 활성화가 되면은, 시장에서 이슈되면은 이런 종목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이비전 시스템. 자, 오늘도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죠. 어제도 4% 정도 뜨고, 오늘도, 그죠? 한 지금 1% 강보합선 유지해주는 모습. 요런 모습이면은 최근 고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뭐,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개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0월달 고점, 요번에는 돌파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 근데요, 신규로, 좋은 건 아는데 나는 지금 이 주식을 안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렸죠. 주가가 어느 정도 크게 뜬 종목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단기적인 전략. 내가 조금 싸게 사신 분들은 이 종목이 꺾일 때까지는 끌고 가도 되지만은, 이 단기 매매, 그러니까는 지금 새롭게 뜬 상태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떨린 상태에서 잘못해서 꺾이기 시작하면 또 조정이 크죠. 나는 비록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갈 거로 생각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을 하실 분들은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하모니 관심주 해서 이제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단기주 있죠. 이제 새롭게 넣은 게 어저께 단기주 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 그렇죠? 그리고 실리콘 웍스 넣었어요. 그렇죠? 한번 한국항공우주 한번 모습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엔텍도 이제 요거는 가격대를 다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 자, 한국항공우주도 좋은 얘기가,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요새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앉는 이유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주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서는 우리가 넣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도 뭐 한 두세 번 정도 계속적으로 증권사가 바뀌면서 뭐 수주권이라든지 좋은 얘기 나오면 더 이상 빠질 건 없지 않나. 이것이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반전이 될지, 아니면 최근 이 42,000원에서 36,000원까지 빠진 거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수급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은 상승 국면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지금 오늘 한 250원 하락한 37,650원, 상당히 하방 경직 강하죠. 어제는 300원 떴어요. 종합지수 이틀 연속 27포인트 이상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주가는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엿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엔텍이에요. 우리가 이제 폐기물 업체에서 이제 Y엔텍이 신고가를 내고 가주면서 우리가 이 폐기물 업체는 4개 종목이 있다 그랬죠? 예, 그 중에 이제 이 나머지 종목들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종목으로 이 코엔텍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때 조금 코엔텍은 조금 약간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아직 좀 반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며칠이면 14일이죠. 이제 실적 발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날 장중에 저가가 한 7% 정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오다가 조금 낙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한 1.4%, 그죠? 이제 그 부분 실적 부진에 따른 그 물량이 조금 엉킨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 11월 14일 날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74,000주 정도 매수를 해주고, 오히려 개인들이 76,000주. 보통 그날에는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뭐 일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날, 그러면 실적 발표가 완전히 발표가 났으면은 아니다 싶으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던 물량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다음날도 외국인 기관들이 뭐 물량은 일부 줄었지만은 13,000주, 8,000주 매수하고 개인이 21,000주, 그죠? 예, 그런 관점이면은 실적 부진에 대한 것은 지난 과거로 보고 뭐 4분기라든지 아니면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판단에서 뭐 이게 조금 뜨면은 한번 줄여줄 마음은 있지만은 지금 주가가 시장 역량에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뭐 굳이 매도하지 말자. 뭐 지금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갈 만한 종목도 없어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동반적으로 종목들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게 주가가 그동안 못 올라가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 오히려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코엔텍 뭐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린다. 그래서 요 하모니 강심주 지금 이제 못한 부분들 있죠. 오늘 5G 통신, 오늘 RFHC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죠. 그리고 또 이 셀트리온에 대한 헬스케어 보고서 나왔죠. 좀 셀트리온 한번 진단을 해드리고, 또 이제 현대모비스, 오늘 이제 현대차 부품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갖고, 또 2차 전지도 나왔었죠. 오늘 이제 그 부분, 이제 이 2부 시간대 요 부분, 오늘 오전에 못했던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그리고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 부분, 요거 지금 콘텐츠 부분 안 했는데, 요 부분도 2부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예,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